시청자분 나이가 70세 정도시면 아마 MRI나 엑스레이 상에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지만은 아마 이상이 소견이 없다는 것은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같은 어떤 중증 질환이 없다는 소견일 겁니다. 아마 MRI 상에는 추간판에 수분이 빠져나간 퇴행성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엑스레이 상에 추체에 변화가 생겨서 변성이 일어나서 골국이 생긴다든지 하는 변화가 보이실 텐데요. 제 소견으로는 말씀해 주신 증상을 종합해 볼 때는 아마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봤을 때도 활동할 때는 안 아픈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퇴행성 디스크 질환의 특징이 움직일 때는 괜찮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통증이 있고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또 활동을 하면 또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통증이 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또 통증이 심해진다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 정형적인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퇴행성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노화라든지 그다음에 육체적 피로, 그다음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약화됐을 때, 그다음에 반복적인 안 좋은 자세, 음주, 스트레스 같은 스트레스 및 이제 진액의 부족 같은 경우도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신어요통이라고 해가지고 정열이 부족해서 근육을 기르지 못할 때 요통이 생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에 이야기하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비인후과적인 어떤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신어 증상과 연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의 치료는 완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은 척추를 안정화하고 주변 조직을 강화를 해서 더 이상 이제 나빠지는 것을 방해를 하고 나빠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이제 한방 약물 치료로서 이제 디스크에 영양을 공급하고 주변의 인대라든지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그다음 퇴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복약침으로 통증 주변의 염증을 제거를 해서 통증을 치료를 하고 침으로 병변 부위의 주변에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을 시켜서 통증을 감소를 시키고 무엇보다 추나요법으로 퇴행이 된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는 치료를 진행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잠을 얼마나 주무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또 꿈을 얼만큼 또 많이 꾸시는지도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그 질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데요. 일단은 불면이 생기면은 이제 신체의 균형이 많이 깨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은 자율신경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 자율신경계는 결국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결국 뭐 화가 날 때 아니면 뭐 싸움을 할 때 이럴 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안정을 취할 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일상생활 동안에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번갈아 가면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불면의 기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잠을 자야 될 때도 계속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안정된 상태로 잠을 자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각성된 상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휴식을 못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못 취하게 되면 당연히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까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귀라든지 목이 아프고 감기도 자주 온다라는 이런 증상이 또 생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태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균성 방광염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어떤 방광염 같은 것도 자꾸 재발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생기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작년에 그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 자율신경 조절 회로를 아마 망가뜨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항진이 되고 그 다음에 불면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몸의 면역 기능을 많이 떨어뜨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쉽게 화가 나고 흥분하게 되고 오래되면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잠을 잘 주무시는 거지 기타 다른 염증이라든지 면역력 저하를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드시면 되지 않고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차 적응을 한다든지 그 단기적인 어떤 수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지 만성적으로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수면 상태에 드시는 약은 아니라는 거죠. 뭐 기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런 약입니다. 일단은 생활 속에서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햇볕을 많이 쐬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햇볕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없앤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낮에는 충분히 햇볕을 쬐므로써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충분히 없애고, 그 다음에 밤에는 깜깜하게 어둠 속에서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을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 낮에 충분히 쬐지 못하고 밤에 TV라든지 조명,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시는 핸드폰 조명 같은 경우도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는데 이제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낮에 이제 강한 햇볕 아래에서 30분 이상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밤에 멜라토닌이 확실하게 분비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불면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식이요법으로도 팁을 좀 드리면은 육류 섭취를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육류에는 풍부하게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수면을 유도를 하는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 같은 것의 원료가 돼서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생활 속에서 이제 극복이 안 되신다고 하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면역력 증강에 따른 치료도 겸해서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